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와싱턴 소리 존김 TV 바로 시작합니다. 와싱턴 소리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잘못된 키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들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그날의 핫한 이슈만을 선택을 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사 프로, 많은 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17마일 이내에 위치한 한인들이 밀집해 사는 에난데를 비롯해서 폴처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포크와 스프링필드, 알링턴에는 많은 한인 교포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의 현재 기온은 40도입니다. 그리고 습도는 56%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아침 최저 38도, 낮 최고는 56도로서 구름이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구름이 많은 끼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When they said I cheated, and you listened when they said I lied. Yes, you listened to all of their stories, but you didn't listen to my side. So chapel bells begin. I'll have to think of you as just a friend. But when I say those precious words, I do. In my heart, I'll be wishing it was you. In my heart, I'll be wishing it was you. 네, Wishing it was you. 당신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1965년도 작품. 애잔하고 애절하게
호소력 있는 노래죠. 카니 프란시스의 노래였습니다. 이 카니 프란시스는 미국의 역사상 여가수로서 가장 미국인들과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여가수입니다. 수많은 히트곡으로 LP판, 레코드판이 1억 만 장이나 팔렸습니다. 한국에도 상륙을 해서 패티 페이지와 함께 쌍벽을 이뤘던 카니 프란시스, 네번 선데이, 그리고 방금 감상하신 We Sing It Was You, 이런 많은 히트곡들이 많습니다만 지난 60년, 70년대의 대여가수입니다.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공통점은 대부분의 노래들이 서양 가수나 동양 가수들도 사랑과의 그 연관이 아주 많지요. 특히 이 노래는 애절한 팝 발라드입니다. 1965년 4월에 발표된 노래입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노래 주인공이 그토록 사랑했던 연인과의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혼인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올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토록 사랑했던 연인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자의 아픈 가슴을 담은 노래입니다. 조이 바이오스의 작사, 클라이드 오티스의 작곡입니다만은 결혼식 행진을 하면서도 미소로 슬픔을 감추는 듯 했습니다만은 혼인 서약을 하는 순간에도 현재 나와의 결혼식을 하는 상대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당신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We Sing It Was You. 어떻습니까? 카니 프란시스 그리고 패티 페이지는 60년대로 수놓았던 여가수로서 아주 그 애절하고도 애잔한 노래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잠시 후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들어와서 첫 국정 연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관세 그리고 이민 정책에 대해서 연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을 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라도 강경 일변도로서 연설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도 발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 연설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 연설에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또 유럽을 비롯해서 많은 집구청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이번 연설을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나 트럼프는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연설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관세 드라이브에 일격을 가한 지난 20일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철퇴를 가했죠. 여기에 잔뜩 화가 난 트럼프 대통령 마이동풍이에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 트럼프는 굴하지 않고 외국 나라에 대해서 10%, 15% 올리면서 계속 추진하겠다.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민나소위원회에 의해서 지난 1월에 미국인 2명 피격 사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일변도로 나감으로 해서 미국의 시민권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민 단속에 계속해서 양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맹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상호 관세에 대해서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10%에 서명했습니다마는 5%를 더 올려서 15%로 올리겠다. 이것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 확장법 232조를 동원해서 불공정 차별적 무역 관행을 저지르는 특정 국가들은 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도 이 같은 강경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함께 당면 현안인 이민정책 그리고 고물가를 비롯한 생활비 감당 능력 이슈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에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서명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서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서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서 전 세계의 10%에서 15%로 올리면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곧이어서 10% 관세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곧이어서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우리 교포 여러분께서도 많이 겪었었겠습니다마는 이 미국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사기성 전화벨 그리고 텍스트 메시지 사기성 문자 미국인들의 성인 인구 절반이 매일 시달린다고 합니다. 특히 AI까지 악용을 해서 사기가 일상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77%가 주에 1회 정도 항상 전화에 시달립니다. 특히 한인들도 여기서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이 시간 진행자도 하루에 스팸이라는 전화번호도 없이 스팸, SPAM 그리고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으면은 광고회사예요. 광고회사. 문자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피싱 사기로 인해서 피해가 갈수록 많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의 절반이 항상 하루에 평균 5통, 6통 주말이고 휴일이 없어요. 새벽만 제외하고 밤 10시까지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화를 받을 시에는 강력히 경고를 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불필요한 전화가 오실 당시에 한번 경고를 하고 같은 전화가 계속 오게 되면은 카운티에다가 리포트해서 그렇게 되면은 경범죄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각 지역 경찰과 세리프를 동원해서 이민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천 명의 경찰을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역 경찰의 급여나 수당 등을 연방 예산으로 지원하고 이민 관련 체포 실적에 따른 보너스까지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민 단속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 경찰이 추방 요원으로 전락하면은 인종 프로파일링과 시민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민자들이 범죄 신고를 꺼려해서 오히려 지역 치안은 악화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잠시 후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겠습니다마는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이 있겠습니다마는 워싱턴 포스트, ABC 뉴스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2,589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9%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60%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지하지 않는 걸 세부로 들어가 보니까 말이죠. 세부 영역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두드러졌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문제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은 답이 50%, 또 이민 문제에 있어서도 58%가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면에 있어서도 57%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도 지지는 34%,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을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미 해군 병원선을 보내서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치료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선심을 내비쳤습니다마는 그린란드 주민들은 노 땡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관세와 무력 사용, 암시 등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린란드 편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원 양면 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린란드는 미국과 달리 모든 주민들이 충분한 무상 의료를 덴마크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고 있는 무료 치료는 사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린란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달갑지 않은 호의를 일축했습니다. 프레데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No thank you.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는 고맙지만은 거절하겠다. No thank you다. 그린란드는 주민들에 대한 치료가 무상으로 덴마크 정부 의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는 No thank you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그린란드 닐센 총리는 그린란드는 여전히 미국과의 대화, 협력창은 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다소 마구잡이식이어서 조금은 화가 나지만은 그래도 서로 대화와 서로 친구로서 단절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서 창구는 오픈하겠다는 겁니다. 자, 러시아가 지난 2022년 4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마는 딱 4년 됐어요. 4년 동안에 200만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1000만 명이 내밀렸어요. 이것은 2차 대전 때보다도 더 피해가 큽니다. 러시아의 젊은 군인들은 120만 명이 사상자를 냈으며 우크라이나에는 60만, 실향민의 71%가 유럽으로 타향살이
웬 말이더냐. 2년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귀향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러시아 폭격으로 인해서 전기, 난방, 수도가 끊겨서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에서 협상을 유도했습니다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어깃장으로 협상이 오리무중입니다. 오늘로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발발한 전쟁이 4년째가 됐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사상자 수가 200만 명이 쓰러졌어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무모한 우크라이나 침공. 4년 전만 하더라도 푸틴의 계산 속에는 일주 이내에 우크라이나를 손에 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미국을 위시해서 나토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항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철저한 무장 정신으로 러시아군을 향해서 방어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방어만 잘하면 뭐합니까? 200만 명이라는 사상자가 났으니 말이죠. 이 푸틴 오죽하면은 전 바이든 대통령이 전범으로 몰아서 푸틴을 체포하라고 그랬을까요? 체포할 수가 없잖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약소국도 아니고 마두로도 아니고. 아까운 러시아 자국의 젊은이 병사가 총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50대 한인 가장이 자신의 부인을 칼로 찔러 죽이고 자신의 딸도 역시 칼로 난자질을 해서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딸을 숨지게 했어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어제 페어팩스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한편 이 50대 가장은 자신의 사위를 칼로 마구 난도질하는 도중에 경찰에 의해서 사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50대 가장의 이 범인의 사위는 중태에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이 계속해서 핵 무장하려고 농축 우라늄을 폐쇄하지 않으니까 시한부로 경고를 했어요. 만약에 이란이 말을 안 듣게 되면은 조만간 미국에 의해서 공격이 가해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대법원의 불호, 여기에 열받은 트럼프 대통령
상호 간세 무효가 미국의 이란 공격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홧김에 뭐 한다고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잔뜩 화가 나 있는 이 마당에 독이 바짝 올랐죠. 그 이란이 자꾸만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말하면은 현재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하고 있어요. 농축 우라늄을 빨리 폐쇄해라. 그 말을 듣지 않게 되면은 우리 미국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고 있어요. 이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대법원이. 여기 잔뜩 지금 독이 올랐는데 이란이 또 화나게 만들면은 트럼프 대통령 공격에 명령 내릴 거예요. 그러나 이란의 미국에 의해서 이란 공격이 임박에 있다는 소식들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에 의하면은 올해 중간 선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란 공격을 섣불리 시작은 아니할 것이다 이러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세로 돌아선 민심의 군사적 긴장까지 고조되면은 미국 국민들의 반감을 살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이란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백악관 참모들과 공화당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경제 집중이 최우선이다.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은 잠시 연기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처구니없는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말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만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그 밖에 유럽 여러 나라들이 나의 정책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은 그것을 당신네 국가들이 장난치려 들지 마라. 장난치려 그런 기색이 보이면은 당신들 나라한테 15, 25, 50% 내가 더 때릴 거야.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경고장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안으로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연합훈련을 제의한 미 측의 제안을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안규백 장관이 단칼에 거절했다는 소식입니다. 안규백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은 지금까지 관례처럼 내려왔었죠. 관례인 사성장군, 삼성장군들이 국방장관을 역임했습니다마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군인도 현역도 가까우지 않은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에 오른 적은 정말 전무후무합니다. 이건 참 글쎄요. 우리 우방국 또한 적대국인 북한, 러시아,
중국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날씨 뜨겁습니다. 별자리들에 의해서 국방장관에 올랐던 그런 관례를 비춰볼 때 군인도 같지 않은 사람, 방위병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참 이해 불가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안기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에 의해서 제안된 한미일 연합훈련을 단칼에 거절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불쾌한 심정을 여실히 드러낸 미국 측은 한국을 왕따시켰어요. 그래? 우리가 대한민국을 6.25 동란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물신양면으로 그렇게 지원했건만 이재명 정권은 완전히 친중 정권이야? 반미야? 더 나아가서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비해서 한미일 연합 군사 작전 훈련을 하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과 함께 하는 것이 싫다고? 오케이. 우리 미국은 일본과 훈련하겠어. 한국 알아도 좋아. 불쾌한 심정을 여실히 여과없이 드러냈어요. 한국을 왕따시키고 일본과의 두 나라만이 연합훈련에 돌입함으로써 한미 간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친중 반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 참 도대체 중국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반미로 나가면서 친중 정책을 쓰고 있는지 중국의 역사, 한국과 중국의 역사 오랜 몇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침략을 받았습니까? 예? 청나라, 예? 명나라, 또 과거 고려시대 때는 또 하여튼 몽골로부터 얼마나 침략을 받았어요. 그런 역사적인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까운 예를 봅시다. 6.25 동란 때 남침으로 인해서 내려왔던 대한민국은 대단히 위태해졌어요. 메가다 장군에 의해서 상륙작전으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죠, 치고 올라갔어요. 북진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중공군 인해 전술로 인해서 다시 1월 4일 일사후퇴하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현재 이 중국에 의해서, 중국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중공군에 의해서 인해 전술 꽹가리 치면서 엄청나게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인명이 손실됐습니까? 미군을 위시해서 대한민국의 국군 그리고 주민들, 민간인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게 불과 60년, 50년, 60년 전이에요.
중국과 러시아는 믿을 수 없는 민족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사람들을 비교할 적에 간단히 얘기를 해서 미군들이 아니었으면은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역사적으로 어렵게 복잡하게 올라갈 필요도 없이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중공군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통일할 수 있었던 조례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 중국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친중 정책, 말하자면은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친중 정책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신중하게 생각했다면은 먼 장래를 봐서 또 가깝게 현재 장래를 봐서라도 안보 면에서 과연 중국이 만일에 남북한이 충돌 시, 남북한이 예기치 않은 전쟁이 발발할 시에 중국이 어느 쪽을 편들겠습니까? 어느 쪽을 지원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지원하겠습니까? 아니죠. 도대체 이재명 정권이 안보 의식이 이처럼 없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은 이재명 정권이 이처럼 무모한 안보를 위태롭게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특히 요즘에 서해 바다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킨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해 바다에서 훈련하고 있었던 미국 측에 대해서 이 안기백 국방부 장관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서해바다 쪽에 서해바다에서 중국 측의 바이올레이션이 위법 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항의하지 못하면서 서해바다에서 미군 측이 훈련을 한 것에 대해서 안기백이 거칠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미 간의 군사훈련 문제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는 미국은 한국을 동맹국이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한미 간의 훈련마저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현재 이재명 정권, 만일에 안보에 구멍이 뚫려서 크게 문제가 생겨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상자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안기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예? 더군다나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동맹,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동맹은 만일에 북한군이
남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물론 남한이 북한을 공격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일에 남북한이 전쟁이 터지면 러시아는 북한과 러시아의 그 군사동맹으로 그 협약을 맺어서 북한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한국에도 대단히 위협스럽다고 영국의 군사 전문가가 말하고 있어요. 북한 주재의 경험이 있는 콜린 크록스 주한 영국 대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루어진 러시아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 한국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영국 측에서 볼 때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러시아 군사 협력은 한국의 안반도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안기백 국방부 장관 한미일 군사 훈련을 불참을 하고 왕따를 당할 만큼 미국 측에 트럼프 대통령 신기를 건드려요. 앞으로 북한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다. 만일에. 그래서 한국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이재명 정권을 비롯해서 안기백 장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많은 사상자가 난다면은 사고약방식으로 그때 가서 후회해? 왜 미국 측의 훈련을 거부하냐고. 일본이 참가한다 해서 거부를 해?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잖아. 예? 대한민국 안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기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안 된 생각이 듭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네, 2026년 2월 24일 화요 순서 마칩니다. 와신도 소리 종김TV 지금까지 김종엽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